여러분 안녕하세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찬물이라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차례를 지켜가며 마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전통사회에서 아랫사람이 윗어른을 공경해야 하는 예의범절을 비유적으로 일컬은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신입생과 재학생이 처음 대면하는 학기 초가 되면 통성명을 하고 난 뒤 나이를 물어보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신입생이 현역인지 재수인지 삼수인지 알아야 서열이 정리되어 선후배 관계가 어색하지 않게 시작할 수 있어서일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서열을 따지는 문화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른과 식사할 때 식사를 마쳤더라도 어른이 식사 중이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술자리에서 건배를 할 때는요 연장자보다 잔을 낮게 부딪혀야 한다는 등의 암묵적인 규범이 존재합니다. 아마도 관계윤리를 지칭하는 오륜 가운데 하나인 장유유서가 우리 사회에 깊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에서 지켜야 할 관계윤리에 대해 논한 심경가언 8번째 고전의 지혜입니다. 맹자 등문공 상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장유, 유서. 글자풀이를 해볼까요? 장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서 있는 모습을 형상하고 있어 어른을 지칭합니다.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였습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다양한 경험으로 지혜를 축적한 나이 많은 어른은 매우 존중되었습니다. 유는 작을 요와 힘, 역자가 합쳐진 글자로 힘이 약한 미성년의 어린아이를 일컫습니다. 예기에서는 배움을 시작하는 10살 어린이를 유라 하였고, 서경의 주석에서는 15 이하의 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사람을 유라 칭했다고 합니다. 유서의 유는 있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있어야 한다는 당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서는 차례의 의미입니다. 문장 구조에 따라 원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른과 어린 사람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 오류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5가지 상호관계의 윤리 덕목으로 수천 년간 동아시아 사회문화의 토대로 작용해 왔습니다. 성인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배우지 않으면 육체적인 욕망 추구에 충실한 금수와 다를 바 없다고 보고 학교를 만들어 인륜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장유유서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부무유신과 달리 어른과 어린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관계윤리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적 전개 속에서 장유유서의 본질적 의미는 상실되고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형되거나 곡해되어 나이 차이에 따른 수직적인 서열 문화를 긍정하고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권위주의와 어린 사람을 억압하는 세대 갈등 등의 이론 토대로 작용하였습니다. 업과 사유의 이론을 정비한 한비자는요, 신하는 임금을 섬기고 자식은 부모를 모시며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는 것이 천하에 변치 않는 도리라고 말하고 상하관계의 위계질서를 강조하였습니다. 한나라 때 동중서는 유학을 존숭했음에도 왕권 강화를 위해 법가와 유사한 상강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군신, 부자, 부부의 관계는 차등이 존재하는데 전자가 우선이고 후자가 차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륜의 해석도 수직적인
관계 구도 속에서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송나라 때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는 천리를 드러내는 관계윤리의 측면에서 오륜을 해석하였지만 일상의 윤리를 설명한 소학에서 장유유서를 설명하면서는요, 우더른에 대한 행위 규범만을 나열하여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어른을 공경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리학의 영향인지 아니면 시대 상황에 따라 형성된 문화의 영향인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요, 우리 사회에서 후배가 선배에게 대든다거나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 맞서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른에게 난데없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핀잔을 들어도 불편을 감수하고 순응하곤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전통사회의 관계윤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장유유서를 말하는 순간 꼰대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장유유서는 가족 단위로 살던 시족사회에서나 봉건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윤리 덕목이지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전이 지금 바로 여기에서 가치 있는 지혜의 보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요, 역사적 전개 속에서 왜곡되거나 변용된 점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원문의 맥락적 이해를 통해서 본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어와 맹자 같은 동양고전에는 나이 많은 어른에 대한 공경의 사례가 자주 눈에 띕니다. 향인 음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실 때 장자, 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자리를 떠나야 사출이 비로소 나가셨다. 서행 후장자, 천천히 걸으면서 어른을 뒤따르는 것을 위지제용, 공손이라고 하고, 질행 선장자, 빨리 걸어 어른보다 앞서는 것을 위지불제라, 불손이라고 한다. 자리에 앉을 때건 식사를 할 때건 밖으로 나갈 때건 어른보다 먼저 하지 않고 어른을 뒤따랐다는 것은 우더른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뒤따른다는 수행은 어른보다 한 발짝 뒤에 서서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얘기에서는 나이차가 배가 되면요, 아버지를 모시듯 하며 수행, 뒤따라 걸었고, 10살이 많으면 형을 모시듯 하며 안행, 기러기가 줄지어 날듯 약간 처져서 걸었으며, 5살 이내로 많으면 친구로 여기고 견수라고 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걸었다고 합니다. 어른보다 뒤에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행동입니다. 양심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는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길에서 물건을 지고 가면 물건을 나눠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부대인자, 여, 사시, 합기, 설하 했습니다. 무릇 대인은 사시와 그 차례를 함께 한다는 것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은 어김없이 순서대로 다가옵니다. 봄은 만물에 싹을 틔우고, 여름은 성장시키며, 가을은 결실을 맺게 하고, 겨울은 수렴하게 합니다. 봄이 끝났는데 여름이 없이 가을로 접어들면 역등입니다. 여름 이후 가을이 오지 않고 다시 봄으로 돌아가면 역행입니다. 역등과 역행처럼 차례가 어긋나면 천지 만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지닌 대인은 생각과 행동이 자연스러운 4계절의 운행처럼 차례 순서에 맞게 선을 구분하며 대처했다는 것인데요. 4계절의 변화 속에서 먼저 하고 뒤에 하는 차례의 본질은 살림입니다.
만물을 살리는 이치가 자연 변화의 순서이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어른을 먼저 하게 하는 것도 상대방을 공경하고 살리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살림의 시련은 유경장이라 해서 아랫사람이 웃어른을 공경하는 한 방향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장자유라 해서요, 어른이 어린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 역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 어린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원리 역시 차례 이 순서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차례의 기준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살리는 마음을 표현할 때 익숙한 방식이나 고정된 잣대를 고집하면요, 잘못입니다. 양심에 따라 상황에 맞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균관에는요, 후학들이 강학하는 명륜당과 선현들을 제사 지내는 대성전, 문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명륜당 앞에 대성전을 세워 전묘 후학의 공간 배치를 한 것은 선현들을 본받고 공경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만일 경사진 곳에 성균관을 세웠다면 문묘가 아래에 입교돼서 후학들이 선현들을 내려다보는 꼴이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전학 후묘의 공간으로 배치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앞뒤로 공간 배치가 어려운 지형에서는 왼쪽이 상석이므로 좌묘 우학의 공간 배치를 했을 것입니다. 실제 조선시대 지방 국립대학에 속하는 향교의 공간 배치는요, 그 지방의 지형에 따라 다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어린 사람을 사랑하고 어린 사람이 어른을 공경하는 살림의 마음은요, 상황에 따라 달리 표현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식사를 할 때 어린아이 먼저 하게 할 수도 있죠. 인사를 할 때는 어른이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어른이 뒤에 서서 걸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살리는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장유유서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대사회에서 장유유서하면 고리타분한 봉건사회 윤리덕목을 먼저 떠올리고 그것을 없애는 것이 공정이고 젊은 세대와 어른들이 동등하게 공존하는 수평적인 관계윤리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지만물의 조화로운 질서는 서로 살리는 상생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지만물의 조화로운 질서는 각자의 존재가 자기 이익을 위해 단절된 관계에서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살리는 상생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적절하게 드러내는 차례는 단절된 관계를 돈독히 연결하고 공동체를 보다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윤리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원문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은 따라 읽어주시면 됩니다. 장유유선이라. 오늘 하루 후배들을 만났거나 나이 어린 사람과 대면했을 때 선후의 차례를 구분하며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따졌다면요, 장유유서의 본의를 다시 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첫째, 먼저 하고 뒤에 하는 차례의 구분은 아랫사람에게만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후배와 어린 사람에게만 공경을 강요하며 장유유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전에서 근거를 찾아 합리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유유서는 웃어른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이 웃어른을 공경하는 상호적인 관계윤리의 덕목입니다. 둘째,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익숙한 관습이나
암묵적인 기준을 무조건 따르고 강요하면 그것은 장유유서가 아닙니다. 사랑과 공경의 기준은 고정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아껴주는 선한 마음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장유유서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장유유서의 본래적 의미에서 본다면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속담은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아랫사람에게만 지켜야 한다고 강요되는 것도 아니고 윗사람이 반드시 먼저 마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찬물이라도 나이 많은 어른과 어린 사람 모두 편안하게 공존하는 방식으로 차례가 구분되어 마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경험이 풍부하고 삶 속에서 축적된 지혜가 높은 어른을 공경하고 미래의 사회를 짊어질 인재로 성장하는 어린 사람을 바르게 성장하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장유유서의 시련은요, 차갑게 식어버린 사회에 따뜻함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관계윤리가 될 수 있다고 맹자는 말하고 있습니다.